재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언제나 하는 수법이잖아요. 재배당 요구하고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뭐 하면서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원래 8월 7일이었나요?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또 나오는 수법 있죠. 아이고 너무나 많아서 지금 복사를 다 할 수가 없으므로 시간을 주십시오 했을 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일단 시간을 줬어요. 그래, 오늘 10월 8일까지 다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오늘 두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초점은 재배당 요청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좀 정정을 할 게 네. 오늘은 공판 기일이 아니에요. 공판 준비 기일. 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아도 됐고, 네. 그런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그 지난 8월에 그 공판 준비 기일이 한 번 있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9월 30일이면 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구형이 이루어졌던 날이에요. 네. 그날 그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관련된 그 변호인이 네. 법원에다가 서면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배당 신청서. 그럼 재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대법원에. 그 예규에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14조에 사건 배당이 확정되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로 사건 배당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건 배당부에 이 사건이 등록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쭉 보니까 재판장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거는 우리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현저히 부당하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이 사건 배당 주관자, 여기서는 이제 법원장인데 수원지방법원장이 되겠죠. 법원장님한테 법원장님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이 사건 맞는 게 부당할 것 같습니다.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이야기를 딱 하면 그러면 그 수원지방법원장이 그 서면을 쭉 읽어보고 당신 생각이 맞다. 이럴 경우에 재배당이 이루어지는 건데 신진우 부장판사 생각에는 아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재판부가 이걸 맡고 있어도 나한테 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할 건데 일단 나한테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 김성태 재판도 했고 이화영 재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신진우 부장판사 선에서 재배당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화영의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화영의 항소심이 언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냐면 6월 21일부터 그 이화영 판결이 6월 18일에 나왔거든요. 1심 재판이 한 1년 8개월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6월 2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부장판사가 그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0월 24일이면은 재판 끝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월 24일에 그 변론 종결하고 11월에는 재판을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10월 24일이면 6월 21일에 시작했으니까 4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소심 재판은 1심에서는 뭐 한 1년 8, 9개월 끌었지만 항소심에서는 5개월이면 끝난다. 그 이야기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재판장이 이 재판이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두 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10월 17일에 또 재판이 있는데 그때 지난 8월 재판할 때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김성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겠다. 네. 왜 그러냐면은 김성태가 1심에서 상세하게 증언을 해서 이야기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런데 직접 재판부가 김성태가 이야기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김성태가 증인으로 등장할 게 10월 17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똑같은 이야기 했네 이렇게 하면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지난 10월 2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하는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 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문제되는
그 이제 저 이화영 부지사의 네. 녹취록을 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변호사비 대납이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러네요. 네. 법원 로비란 말이 나왔다. 그렇죠. 법원 로비란 말이 나왔어요. 이걸 제일 잘 아는 변호사비 대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김성태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김성태 회장이 1심에서 한 증언 말고 요번에 10월 17일에 요번에 이화영 그 녹취록에서 나온 바와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10월 17일에 그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진짜로 10월 24일에 이화영 재판이 끝날 것이냐. 만약에 이화영 항소심도 유죄로 또 끝나게 되면 그럼 이재명 재판은 보나 마나예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이화영 항소심이 11월에 나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월 15일에 무슨 재판 있죠? 공직선거법 선고 있어요. 25일에 무슨 재판 있죠? 위증교사? 위증교사 선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과연 뭐가 나오느냐? 이화영의 항소심이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11월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3연패가 가능할 수가 있군요. 3연패. 그렇죠. 연달아서. 네, 연달아. 네. 그렇군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조금 더 네네. 궁금한 게 네. 그럼 그날 지금 두 가지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법원 변호사비 대납이야. 뭐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새로 튀어나온 게 법원 로비.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광장이라는 이해찬이 만들었고 조정식과 수많은 그 이재명 추종자들이 함께 있는 그 조직을 지금 뒤에서 돈을 지원했다. 대줬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과연 그 법정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 일단은 김성태 회장이 알고 있는 거는 변호사비 대납 정도일 거예요. 네. 법원 로비는 그건 김만배가 한 거지. 근데 왜 이 김성태가 뭐 갖고 있다고 막 검내고 법원 로비를 했다라고 지금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김성태한테 들었다 이화영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김성태가 했다는 취지 아닐까요? 이화영 얘기. 근데 두 분 말씀에 내가 잠깐 끼어들면 맞아요. 그 유동규 본부장 있잖아요. 네네.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 진술에서 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 김만배가 자기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네 지금 법원 로비 하러 권순일 대법관 만나지?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모르는 상황이라 예? 알아볼게. 그러고 이제 정진상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아니, 김만배가 나한테 권순일 대법관을 로비를 하고 있다더라. 쌍방울이 로비를 하고 있다더라. 맞느냐? 했더니 정진상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걸 알지? 만배영은 그걸 어떻게 알지? 하면서 쌍방울 로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쌍방울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쌍방울이 쌍방울을 통해서 그렇지 결국 쌍방울이 뭐 돈을 주고 뭐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김만배가 아는 거 보니까 김만배가 권순일과 굉장히 가까운가 보다 하고 김만배를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신들의 우리들의 댄스하고 그다음에 검찰 진술에서 그 대목이 나오거든. 일단 제가 봤을 때 빼박은 변호사비고요. 네. 변호사비는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뭐 했는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한테 확인했으면은 변호사비 대납도 이미 벌써 결과가 나왔을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김성태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안 했거나 네.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김성태 회장한테 쿡 찔렀으면 김성태 회장이 잘잘잘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늦었지만 변호사비 대납도 확인이 빨리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원 로비는 김성태 회장 정도 수준에서 권순일 대법관한테 로비를 할 수 있나? 저는 그거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과연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그걸 김성태 회장을 통해 가지고 대법관에 대한 로비가 확인이 되면 핵폭탄 터지는 겁니다. 그다음 광장에 대한 지원. 그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광장에 대한 지원은 뭐 확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광장에 대해서는 더 쉽게 그럼요. 광장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니죠.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그럼요. 신림동에 서점이 있어요. 광장 서점. 그 서점이 뭐냐면 광장 서적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해찬 뭐 씨는 네. 옛날 그 뭐 이해찬 전 총리가 네. 저희 때는요. 전 사실 좀 놀랬었어요. 책방지. 왜냐하면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강연 같은 거 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이해찬 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찬 씨가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렇죠. 전 사실은 출마했다고 벽보 딱 붙었을 때 속으로 야 저런 사람도 출마하나 국회의원에? 그랬는데 그때 국회의원 당선되더니 지금같이 쭉 잘 나갔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이해찬 씨하고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이 총리 동생하고 둘이서 신림동에서 그 고시 서점을 해가지고 고시생들 이제 책값을 갖다가 털어갔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광장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했던 것 같아. 왜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최인훈이 쓴. 네. 그래서 어쨌든 서점도 광장으로 하고 자신의 지원 조직도 그 광장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그 지원 조직을 뭐 그 이화영 녹취록에 보니까 그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조직을 넘겨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공식적으로 넘겨줬어요. 이화영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뭐 누구는 김용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그 뭐 누구를 통해서든 저 이화영을 통해서든 그 김성태 회장이 거기에다가 은밀한 돈을 지원한 것은 거의 빼박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10월 말씀드립니다. 17일에 네. 확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뭐 조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거 관련 소환을 하겠습니다. 2022년 그때 10월 6일 날 검찰의 여의도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네네. 그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사무실인데 네네. 이게 이화영을 지금 수사하는 거예요. 네. 그 3억 원대 뇌물을 쌍방울로부터 수수한 혐의. 네네. 그럼 이화영 관련 어떤 시설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네. 이날 10월 6일 날 검찰이 들이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데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왜 이화영 수사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단체의 사무실을 하는가? 바로 둘이 연결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무실에서 이화영이 다 그 뇌물을 수뢰한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검찰이 친 거죠. 이걸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상방울이 이화영 통해서 이해찬한테 지금 보면은 뭔가 다 이 뇌물이나 로비를 했을 가능성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이미 진술했어요. 그렇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내가 이해찬 사무실을 다 내주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저기 이화영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아니 형 내가 형 때문에 내가 이해찬을 직접적으로 알아 뭘 알아?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형이 아이고 이해찬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사무실도 내가 차려주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해 대질신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사에 네. 나왔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부분도 나는 좀 전에 정법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걸 제대로 검찰에 그럼 물고 늘어져 갖고 하던가. 사실 지금까지 김성태 회장이 어쨌든 그것도 자기의 어떤 죄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준 거니까 그걸 미리 다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사실은 이해찬 이분도 지금 사실 소환 조사 대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 보자고요. 진짜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거 그날 법정에 세워갖고 아니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원 로비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김성태가 폭탄을 터뜨릴지 봐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변호사님. 네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이게 궁금한 게 이거야. 오늘 신지루 부장판사가 약간 여지를 두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호인단이 아니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갈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하니까 관련한 법률적 문헌이나 사전 변경이 생기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치 네네. 여지를 둔 것처럼 아직은 완전히 안 받아들인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뭐 사정 변경이라고 한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음. 뭐 그러니까 뭐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신진우 부장판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음. 항소심 판결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신진우가 이상한 사람이고 신진우가 바이어스 돼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화영한테도 이렇게 판결하고 김성태한테도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게 계속 오염돼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재판 그 부당한 재판이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 항소심에서 이화영이 유죄라고 하는 1심 신진우 부장판사의 그 판결에 한 심급 더 높은 수원 고등법원에서 그 신진우 부장판사 말이 맞네라고 하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 재판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또 질질 끌려고 그렇게 막 하겠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항소심 판결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화영 그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법전 얘기가 맞는 게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 말 때문에 변호인단들이 아주 곤혹스러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단에서 다뤄진 사안이 이번 재판에서도 중복되면 이를 심리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네. 중복됐는데 내가 이거 왜 해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라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말을 했으므로 신속히 심리를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변호인단에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어쨌든 이 말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공판 준비기에 한 번 더 한대요.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늘리려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안 했대 오늘도. 복사하다 못했대. 그래서 네. 또 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화영 재판 항소심이 이제 11월 달이면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에 김성태 법정 증언과 그다음에 11월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11월에 이화영의 항소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자, 문재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게 이 대목입니다. 네. 바로 왜 그때 군사 합의에 의해서 GP 전부 다 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철수했는지를 서로 검증하게 돼 있었어요. 네. 당시에 그런데 북한 GP를 검증을 제대로 못하게 한 거예요, 북한이. 네. 그래갖고 검증 때마다 뭐 막혔다, 뭐 물탱크다, 어쩐다 그러면서 협조를 거부해서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상부에. 북한 GP 검증 못하고 있어요. 지금 철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가 5일 만에 검증도 안 된 그런 철수를 다 불능화 철수 못 쓰게 다 네. 북한이 만들었다라고 거짓말로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건 그야말로 정말 친북을 넘어서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충북 아닌가요? 충북이란 말. 충북은 안 돼. 네. 저 충청도 분들한테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음. 말인 것 같아. 어쨌든. 뭐 종북이니 뭐니 이제 그런 말도 하긴 했지만은. 네, 강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명한 그 발언 있잖아요. 뭐요? 저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네네. 그걸 딴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손석희 앵커가 네. 마지막 인터뷰 때 물었잖아요. 뭐라고? 그건 예, 어떻게? 예. 그랬더니 갑자기 도끼는 뜨면서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 뭐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잘못이 아니라 저쪽에 그 폭파한 거 맞죠. 그러면 그걸 왜 폭파했느냐 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또 따지고 우리 재산 아닌가요? 그게 북한 그럼요. 재산인가요? 네. 그 수백억들이 우리 재산이에요. 근데 우리 재산을 무너뜨렸는데 화를 내면서 그게 내 잘못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이 그러니까 되나요? 맞고 그 당시에 또 풍계리에 네네. 북한 핵실험 거기도 뭐 네. 북한이 다 이제 파괴시켰다 뭐 네. 이래가지고 막 우리 기자들까지 가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거기 이미 다
효용이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쓰지 않는 거 네네. 이런 것들만 보여주면서 그렇죠. 마치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이 완전 거짓 쇼를 하는데 그거에 다 동조해가지고 자 북한이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북한 압박하지 말고 이제 빨리 우리 그 평양에서 나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때 뭐까지 가려고 그러냐면 남북 교류청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남북 교류청 그랬는데 천만다행으로 하노이에서 그 제2차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불륜이 불발되면서 네. 그 문재인 로맨스가 대통령의, 끝났죠. 저는 로맨스가 아니라 아주 음험하고 더러운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도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고요. 네네. 그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제일 불량 국가 페일 스테이트에 그런 아주 그 삼류 독재자한테 네. 말려가지고 거짓 평화쇼에 예. 본인은 보니까 딴 거보다도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금 그거 좀 어떻게 좀 한국이 더 내게 하려고 그런 거 정도의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그런 세계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다행히 그래도 2차 회담에서는 미국의 양심이 살아있어갖고 견제를 해가지고 물론 불발됐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호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아이디를 제가 까먹었는데 바로 올라가서 근데 여적제 아닌가요? 저는 여적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시간에 정법전하고 함께 하던 코너에서 북한의 문재인이 금수품 즉 유엔 제재에 네. 역행하는 그런 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내줬다라는 기사를 소개시켜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철도를 다시 그렇죠. 복구하겠다라는 핑계로 그 복구도 아니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러 가면서 왜 철제가 필요한지 등등 유엔 제재가 품목들이 들어가는지 제대로 해명도 안 하면서 그런데 네.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무상으로 줬대요. 그렇죠. 그냥 네. 돈도 안 받고 차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먼 훗날 다시 돈을 받는다 이런 약속조차도 불필요했나 봅니다. 그냥 떳떳하게 공짜로 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또 아마 그럴 거예요. 하다 이제 2천만 원도 문제 삼냐 그러는데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 원도 보내면 안 돼요. 그럼요. 왜냐면은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비롯해서 국제 범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러 가지고 지금 김정은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독재 국가 아니고서는 어디를 가도 바로 쇠고랑을 차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토 원비어 멀쩡한 미국 청년 죽인 죄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이니 뭐니 정말 그리고 해킹이니 온 세계가 정말 치를 떠는 범죄를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한테 2천만 원이 웬 말이며 더군다나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런 자들의 그 무기 양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돈을 저렇게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렇게 퍼준 것은 저 자체로 유엔 제재에 그냥 바로 걸린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러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재명이라는 그 당시 경기지사인 사람은 쌍방울을 동원해서 대북송금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지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가장 큰 지금 저는 그 돌림병이 저겁니다. 일단 한번 남북 정상회담 마약에 그냥 취하면요 민주당에서 대권 꿈꾸는 사람은 무조건 나도 남북 정상회담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그냥 대놓고 선행학습을 하는 거야. 그렇죠. 선행학습. 뭐냐? 내가 경기도지사인 차원에서 이미 벌써 내가 쌍방울 물고 대북송금 해버린다. 이런 거예요. 전에는 대통령이 돼야 했는데 이제는 난 경기도지사였다. 이제도 일찌감치 선행학습 해가지고 빨리 대입시험 치룰래. 그리고 합격할래. 이런 지금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대북지원 인플레가 지금 완전히 그냥 고착화됐다. 예, 그래서 빨리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때 정권 초기에 북한이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인가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만났잖아요. 그다음에 임태인가 이런 사람도 갔을 거예요. 가서 네.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메뉴판 같은 게 있대요. 거의 차례표. 그렇죠. 네. 자, 김대중 대통령 얼마 냈어? 네. 방북에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냈어?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시가야. 네, 그렇죠. 네. 시가야. 네. 그렇게 요구를 할 정도로 네. 사실상 우리의 그런 어떤 평화 운운하는 건 다 돈이죠. 다 돈이죠. 다 돈으로 돈밖에 몰라요. 돈. 환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린 호구였다. 그야말로 네. 호구 중에 호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네네. 이게 지금 보면 유엔 제재 대상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유엔 보면 그걸 어겼을 때 아예 특정 개인까지도 규제를 하는데 물론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유엔에 이렇게 그 제재하는 군수품을 그대로 이렇게 어겼을 경우 그냥 놔둬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코가 꿰인 거예요. 네. 예컨대 트럼프가 대통령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협박할 수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 SMA를 지금 뭐 1조 얼마 내는데 2조 3조 내라. 아,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생션 걸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그 경험해봐가지고 아는데 제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딱 했는데 그때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미국이 항공모 한번 쓱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청구하는 금액이 달라져.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한번 쫙 와주는데 네. 그것도 돈 많이 들거든요.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돈 그렇게 그 서비스를 갖다 해줬으니까 니네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을 누가 하느냐? 북한이 하는 거고요. 그럼요.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GP 철거하는데 찜찜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GP가 뭐냐면 가드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GP 어디 있냐면 비무장지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GP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이병헌이 주연했던 그 공동경비구역. JSA. 그게 GP예요. 그게 GP. 예. 대한민국의 최전방이야. GP가 있고 GOP가 있는데 네. GOP는 제네럴 아웃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휴전선 밑에 있는 거고요. 네. 휴전선하고 휴전선 사이에 그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네, 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게 GP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눈 부릅뜨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그 여름에 그 다음에 그 추운 혹한에 그렇게 고생하는 데가 그 GP인데 군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경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P를 갖다가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을 갖다가 그냥 스스로 파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까 니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북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바보 아냐 니네들 GP 철거한다고 그랬으니까 GP 파괴한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파괴하는 줄 알았냐? 니네는 진짜 파괴하네?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네. 솔직히 말하면은 무슨 소대가리 뭐 살맞네 안 살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요. 네. 이거는 해도 너무 한심한 거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 네네. 이제 국방 전문 기자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국감에서 지금 폭로한 내용에 네네. 따르면 네. 지금 이제 북한은 작년에 그 11 군사합의 이제 파기한 이후에 바로 GP 재건에 들어가서 그렇죠. 지금 두세 달 만에 다 만들었대요. 뚝딱하고.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파괴한 거를 음. 지금 다시 우리도 지금 재건 들어갔는데 10년 네. 걸리랍니다. 10년. 그렇게요? 왜 10년이 걸리느냐? 간단해요. 왜요? 왜냐면 북한은 그 당시에 GP는 핵심이 지하 갱도잖아요. 그렇죠. 위에 지상 설치물만 파괴한 거야. 눈 가리고 아웅한 거야.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천근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를 다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완전히 그야말로 옷으로 비교하면 팬티까지 다 벗어줬는데 예. 저것들은 그냥 모자만 잠시 벗어서 우리도 뭐 옷 벗었다. 이걸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재건하려고 우리는 속옷부터 다시 다 입어야 되는데 쟤들은 모자만 다시 쓰면 돼요. 지금 이러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네. 유영원 네. 원래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 이번에 지금 비례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특기 대사에서 사실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네. 그리고 밝혀냈는데 모자도 벗지도 않았는데 모자 벗었다 그러고 선전한 거예요. 뭐 그렇죠. 네. 돼버린 근데 거죠. 우리는 완전히 팬티까지 다 벗었어. 근데 네. 북한도 네. 파괴한 게 있어. 네. 뭐요? 조국 통일탑. 네. 평양 밑에 그 통일탑이 통일 무슨 3대 기념탑 혁명 그 탑이 있는데 네. 그 탑 파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근데 없다. 더 이상 민족이 아니다. 그렇죠. 남남이다. 남한은 뭐다? 주적이다. 그렇죠. 무슨 주적이다? 제1의 주적이다. 그러고 있는데 GP를 네. 내부까지 갱도까지 다 파괴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는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선포했는데 네. 우리는 나라 전체도 아니고
군이 반드시 설정해야 될 주적 개념을 북한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같은 자들이 북한 김정은이 한 그 말을 그대로 하면서 네. 통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괴로울 거예요. 뭐 논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그래서 충북이란 말을 못 쓴다면 숭북이다. 그거 괜찮다. 숭북. 북한을 이제 그야말로 뭐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신으로 숭앙한다. 네, 숭배한다. 숭북이라는 말은 괜찮겠죠. 괜찮아요. 네. 숭북이 낫겠다. 숭칙하네요. 예, 네, 예. 네.